죽은 사람을 구한 은덕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두 대감이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친한 사이였다. 대물림으로 재산도 많고 공부도 하여 지방에서는 흔하지 않은 벼슬을 얻었다. 둘은 늘 하나가 망하면 서로 도와주자는 약조까지 할 정도로 형제 지우를 쌓았는데 중년이 되어 김대감이 멀리 이사를 가고 말았다. 남은 이대감은 어찌 된 일인지 재산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2, 3년 지내고 보니 끼니 걱정을 해야 할 형편이 되었다. 그렇게 다시 2, 3년이 지나니 이젠 영락없는 거지꼴이었다. 그렇다고 양반 체면에 남의 집 동냥도 할 수가 없어 며칠을 쫄쫄 굶고 있으니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그런 어느 날 이대감이 의관을 갖추고 멀리 출타 준비를 하였다. 내 김대감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소. 내 형편이 이 지경이니 좀 도와줄지 누가 알겠소? 그 말을 남기고 떠난 이대감은 과객질을 하면서 김대감이 사는 마을의 고갯쯤에 이르니 밤이 되었다. 고개를 힘겹게 올라가 잠시 땀을 식히고 있는데 저 아래서 말방울 소리가 요란한 게 대단한 사람의 행차가 있는 모양이었다. 길 옆으로 빗게 앉아 있으니 큰 말을 탄 사람이 군조를 거느리고 고개를 올라오는데 자세히 보니 뜻밖에도 행차의 주인공은 김대감이었다. 하도 반가워 이대감이 말 앞에 턱 나서며 말했다. 이보시게 김대감, 날새 밤이야 심한데 어딜 행차하시는가? 말 위에 김대감은 뜻밖에 만난 이대감을 내려다보며 맞장구를 쳤다. 이게 얼마만인가? 이대감을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진정 몰랐네. 그래, 가내는 두로 무고하시고. 이렇게 수인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대감은 김대감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내 사실은 자네 집을 가려는 참이라네. 까닭없이 집안이 폭삭 망해 도움을 청하러 가는 길이었네. 호호, 이런 딱한 일이 있나. 이보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네. 그런데 어찌 자네한테는 부고를 하지 않았을꼬. 오늘이 내 제삿날이라 행차하는 길이라네. 세상에, 김대감은 어이가 없었다. 집에 가봐야 허사가 아닌가. 낭패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김대감이 엽전 한 꾸러미를 던져주었다. 미안하네. 내가 큰 도움을 주지 못해서. 자네와 내가 워낙 형제 지우였기에 영원히 나와 살아있는 자네가 만났지. 그렇지 않았으면 영 헛걸음이 될 뻔했네. 안 됐지만 내 갈 길도 바쁘니 그만 헤어짐세. 김대감은 군졸들을 호령하여 고개를 내려갔다. 어리둥절해 있던 이대감은 김대감이 주는 엽전을 챙기고는 행렬의 뒤를 따랐다. 어차피 김대감의 집에 가봐야 친구도 없어 무료한 밤을 새울진데 친구를 따라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쩌렁쩌렁 행차 소리도 요란한 뒤를 이대감이 따라가는데 이미 귀신이 된 김대감이 모를 까닭이 없었다. 행차는 어느 큰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골짜기가 훤해지면서 대궐 같은 집들이 즐비하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인데 김대감의 행차는 열채의 집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집으로 들어갔다. 엄청나게 큰 대문이 열리며 으리으리한 광경이 드러나는데 그때 김대감이 뒤돌아보며 이대감에게 일렀다. 이보게, 여기는 산 사람이 올 곳이 못 되는데 어쩌자고 얘까지 따라오는가? 모를 줄 알고 따라왔던 이대감이 화들짝 놀라며 간신히 대답했다. 자네 집에 가봐야 어쩔 수도 없고 나도 모르게 자네를 따라왔네. 그러자 김대감은 할 수 없다는 듯이 이대감을 어느 방으로 들여보내놓고 자기는 자신의 거처로 들어갔다. 이대감이 혼자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있자니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졌다. 방문 틈새로 살펴보니 뜻밖에도 김대감이 용상에 떡 버티고 앉아 명부를 뒤적이며 하나하나 일을 풀어나가는데 이상한 복장의 사람들이 마당 가득히 운집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저 사람이 죽었다더니 염라국의 대왕이 된 게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김대감이 갑자기 소리를 친다. 여봐라, 박 부자의 아들을 잡아왔느냐? 그러자 저승사자인 듯한 사람 하나가 네 하고 앞으로 나가 읍한다. 잡아왔으면 냉큼 끌어오렸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13살 남직한 청년 하나가 저승사자의 손에 이끌려 왕 앞에 꿇어앉혀졌다. 네 이놈, 너는 부모 잘 만난 덕에 그동안 호의호식하며 살았겠다. 내가 지은 죄는 별로 없으나 내 아비가 재산을 모으면서 지은 죄가 매우 크니라. 그래서 내 아비를 잡아올 것이지만 아직 수명을 다하지 못해 너를 잡아온 것이니 내 아비 대신 죄값을 받아야 하느리라. 김대감이 눈을 부릅뜨고 조목조목 설명하자 청년은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아무 항변도 하지 못했다.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그러자 저승사자 몇이 두들겨 패는데 청년은 비명도 제대로 못 질렀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대감은 기가 막혔다. 아비 대신 자식을 붙잡아다 저렇게 두들겨 패다니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꼬. 몽둥이에 맞은 청년이 거의 까무러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을 본 이대감은 불현듯 의협심이 발동하여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이보시게, 아무리 이승과 저승의 법이 다르다 한들 이럴 수가 있는가? 내 들어보니 죄는 아비에게 있는데 아들을 붙잡아다 벌을 주다니. 자네는 나서지 말게. 내 하도 딱해 하는 말이네. 자네도 보지 않았나? 아비가 죄를 많이 지으면 자식이 벌을 받아 먼저 죽지 않던가. 그게 영원 세계의 법이라네. 부모가 적선을 많이 하면 자식이 잘 되는 이치를 자네도 알지 않는가? 그러니 자네는 모른 척하게. 그래도 그렇지. 차라리 내가 매를 맞는 게 속이 편하겠네. 제발 그만하게나. 그러거나 말거나 매질은 계속되었고 청년은 실신하였다. 매질이 있을 때마다 움찔할 뿐 송장이나 다름이 없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대감은 청년의 몸뚱이 위에 엎드리며 악을 쓰기 시작했다. 차라리 나를 죽이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 꼴은 도저히 못 보겠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나를 잡아가고 대신 죄 없는 이 청년을 살려주게. 김대감은 난처하기 짝이 없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생각이 다르기는 하다지만 생전에 친구가 저렇게 자기를 죽이고 청년은 살려달라고 하니 친구의 청을 거절할 수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하자니 친구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았다. 염라국 대왕이 된 김대감으로서는 청년 하나 살리고 죽이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 생전의 친구인 이대감이 저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청년을 살려달라고 하니 마음에 동요가 안 생길 리가 없었다. 여봐라, 그 놈을 일단 방 안에 쳐넣어둬라. 그리고 이복의 이대감, 자네도 방에 들어가 있게. 내 좀 생각할 게 있으니. 고마우이. 그럼 저 청년을 살려주는 곳으로 알겠네. 그렇지 않으면 난 여기서 꼼짝도 않겠네. 사생결단을 내고 말겠다는 이대감의 말에 김대감도 할 수 없다는 듯 저승사자에게 명령하였다. 이봐라, 그 청년을 되돌려 보내도록 하라. 그제야 이대감은 김대감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을 한 후에 자기 방에 돌아와 잠이 들었다. 눈이 부시고 산새들의 지저귐 소리에 잠을 깨보니 산골짜기에 집이라고는 한 채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자기는 큰 바위 위에 덩그러니 누워 있었다. 두리번거리며 어젯밤에 김대감이 준 돈꾸러미를 찾아보니 옆에 그대로 있었다. 내가 꿈을 꾼 것이 아니야. 어제의 일은 현실이었어. 그는 서둘러 골짜기를 빠져나와 김대감 집을 찾으니 역시 그는 1년 전에 죽었고 어제 저녁이 제사였다고 했다. 김대감의 가족들로부터 대접을 잘 받고 박 부자의 집이 어디냐고 물으니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을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어제의 일을 확인도 하고 그 청년이 정말 살았는지 알고 싶어 찾아가 보니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웬일인지 하인에게 물으니 어젯밤 3대 독자인 주인집 아들이 까닭 모르게 죽어 초상칠 준비를 하는데 오늘 새벽에 되살아나 초상 음식이 잔치 음식이 됐다고 소상히 일러주었다.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가 술이라도 한잔 하시라며 억지로 끌고 들어갔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천하의 구두쇠였던 주인 영감이 아들이 저승 갔다 온 이야기를 들은 후 누구라도 적선을 베풀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그냥 정말 살았는지 확인만 하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그는 마지못해 대골 같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푸짐한 잔치상이 이대감 앞에 놓여지고 하인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술을 따르고 권하는데 넓은 마당이 사람들로 꽉 찼다. 그리고 박 부자와 아들이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술을 권하고 그동안 잘못한 일을 뉘우친다고 외치고 다니고 있었다. 그 부자는 이대감 앞에까지 왔다. 그의 아들이 이대감을 유심히 살피더니 이내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아들의 갑작스런 행동에 의아해했지만 청년은 엎드린 채 말을 하였다. 어르신께서 여기와 계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의 목숨을 건져주신 분이시니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다시 모시고 자기 아버지에게
저승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아뢰니 그의 아버지도 이대감에게 큰 절을 올렸다. 자칫 대가 끊어질 뻔했는데 어르신의 도움으로 무사하게 되었으니 제 목숨을 들여도 부족할 듯합니다. 그렇게 생명의 은인을 극적으로 만난 박부자는 이대감과 의형제를 맺고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어 잘 살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대감이 시키는 대로 재산을 아끼지 않고 좋은 일에 내놓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어 오래도록 오손도손 잘 살았다.